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유행열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도 저희 방송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오전에 처음 뵙는 거죠, 두 분? 예. 네, 맞습니다. 서로 뭐 첫 보고 이제 반갑게들 인사하셨는데 첫 인상이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잘생겼어요. 무슨 말씀? 더 훌륭하십니다. 인기 많겠어요. 네. 잘생긴 두 분을 양옆에 두고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또 청취자분들은 유튜브로도 지금 저희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좀 큰 스튜디오로 좀 옮겨서 와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안녕 MBC 충북, 안녕 MBC 충북으로 들어오시면 또 지금의 스튜디오 상황을 또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두 분도 이제 영상도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인사 한번 좀 해주실까요? 유행열 전 청와대 행정관부터. 네, MBC 구본상의 허심탄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두 번째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라디오 생방송은 처음입니다. 제가 실수하는 거 있어도 봐주시고요. 요즘 저는 오창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1인 피켓 시위를 한 달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 상태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 점 또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성 전 대통령실 행정관님. 예. 네, 저도 오늘 두 번째 이곳 허심탄회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너무 생방송이라 긴장은 되지만 더욱더 열띤 토론을 벌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무더위인데요. 그거를 날려버릴 시원하게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이어갈 테니까요. 끝까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습하고 덥기 때문에 혹시 방송 중에 더우시면 언제라도 감사합니다. 걷어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많은 분들 아마 뉴스를 계속해서 접하고 계실 거고 자세하게 관심을 갖고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략 이제 들리는 얘기로만 알고 있고 정확한 것들은 이제 잘 모른 채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루두루 말씀을 나눴으면 하고요. 다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이게 이제 어찌됐든 이제 과학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문가분들, 교수나 이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방송하고 싶었는데 그게 패널 섭외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즘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요즘 여러 방송에서 나와서 같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좀 지양해 보려 했으나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양당 입장을 먼저 좀 듣겠습니다. 네. 오늘이 사실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 지금 오전 중에일 거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의 보고서도 지금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이고 거기서 찬반 입장까지도 얘기가 나온다는 지금 예측이 있어서 아마 저희 방송 중에 그런 것들이 속보로 뜰 가능성이 있고요. 네. 우선은 지금 이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해왔던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지난 7월 4일에 최종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제 11개국의 전문가들이 2년에 걸쳐서 이제 계속해서 몰두해온 그 보고서의 최종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일본의 방류 시점들도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얘기들이 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행열 전 행정관께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입장으로 어떤 생각으로 하고 계신지 잠깐 밝혀주실까요? 저는 바다가 일본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일본 앞에 있다고 해서 이게 일본의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 인류가 반대하고 있는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우기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줘야 거기서도 이 방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더 생각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피켓을 들게 되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 80%가 10명 중에 8분이 우려를 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치가 그런 분들의 불안을 달래주고 우려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이 정치인데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켓을 들게 되었고 벌써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반대쪽 얘기를 일단 듣고 저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당연히 뭐 국민의힘 그리고 넘어서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뭐 이에 따른 실행 그리고 후한 대책 마련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을 또 설득하고 이거를 이행해 나갈지 그거는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 시작하는 토론에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 IAEA에서 일단 최종 보고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소개가 여러 가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심각하다,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표현하시면서 지금 시위를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어떤 입장이실까요? 우선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언론을 통해서 최종 보고서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 우리는 해양 방류를 권고하지도 않는다. 네. 우리는 회원국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게 국제기구가 맞습니까? IAEA는 국제기구예요. 그런데 국제기구가 회원국을 대표하지도 않는다 하고 말하고 있고 해양 방류를 권고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책임지지도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국제기구인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기구인지 또 이게 책임 있는 보고서인지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더 자세히 얘기가 진행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보고서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또 빠져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요청했던 내용인데 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빠져 있는데 그게 저는 이 전공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이 이게 무슨 그 약자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위 GSG 80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네. 이 항목의 내용은 뭐냐면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피해가 있단 말이죠. 불가피하게 여기서 발생하는 방사능에 의해서 피해가 우려돼요. 그러나 우려가 됨에도 불구하고 인류에게 미치는 이익이 커요. 이것들을 감안해서 원자력을 가동하는데 이것이 GSG 80이라는 항목으로 불려집니다. 네. 그러면 이 항목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원전을 평가할 때 이 원전의 기능이 이 GSG 80에 적합한가 하는 이런 내용인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은 지금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대형 수소 폭발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태계에 미친 대단히 큰 악영향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전력이 생산되지를 않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평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싹 빠졌어요. 그리고 최종 보고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라는 한 줄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국제기구가 그 보고서라고 내놓은 내용인가? 알겠습니다. 이것을 국제사회에서 용인해 줘야 되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일단 지금 민주당의 어떤 입장처럼 결국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결국은 또 이제 IAEA 자체에 대한 지금 권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유를 좀 드셨습니다. 예, 이동석 행정관님.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부분 책임 있는 그런 거를 국제기구에서 할 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UN 같은 경우에도 뭐 북한 인권 결의안 같은 거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한 뭐 제재라든지 뭐 석유 수출을 제재한다는 그런 뭐 결의안을 발표하게 되면 UN 같은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UN에서의 국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이제 뭐 국제 소송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고요. 일단은 책임 있는 자세를 이거를 촉구한다는 그런 국제기구의 특성상 어떤 것도 국제기구는 책임 있는 거를 발표할 수밖에 없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 있는 행보는 따를 수가 없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민주당에서 현재
발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오염수에 관한 가짜 뉴스인데요. 분담금, 그러니까 일본이 그 국제기구 IAEA에 내고 있는 분담금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지금 일본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가짜 뉴스들이 있는데요. 살펴보니까 일본이 3위라고 해요. 네. 이게 이게 뭐 1위도 아니고 3위인데 지금 일본이 내고 있는 그 분담금 자체가 중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습니다. 일본은 지금 8% 정도 내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은 뭐 15% 정도 내고 있다고 해요. 중국은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상태거든요. 그러면 분담금을 더 많이 낸 쪽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비해서 이거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 저는 가장 국민들께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후쿠시마 해산물 방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입, 수출.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 대통령실의 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 네. 막겠다.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오염수가 돌고 돌아 국내에 오게 되는 그 현 시점도 현재 논란이고, 민주당에서 내고 있는 7개월이라는 그 숫자는 오보이고 가짜 뉴스라고 전문가들은 현재 내고 있습니다. 7개월이라는 게 이제 방류되고 나서 우리나라까지 돌아오는 맞습니다. 최단시간이 7개월이라는데 이제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네, 얘기죠. 지금 전문가들은 4년에서 5년 정도가 예. 걸린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시기상을 자체를 놓고 지금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제 정치적 현안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가려는 뭐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도 당연히 잘못이 있죠. 이제 민주당을 자극하는 먹방, 그런 문화는 좀 이렇게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행열 전 행정관님, 예. 지금 이제 IAEA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과학이 되려면요, 시료 채취 과정부터, 샘플링 과정부터가 과학이 되어야 돼요. 결과만 놓고 과학인이 믿어라 하면은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원전 오염수를 모아놓은 통이 약 1,070개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IAEA에서 검사한 샘플은 3개의 통에서만 샘플 채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3개의 통조차 3개를 다 조사 결과 분석한 것도 아니고 1개에서만 결과 분석치를 최종 보고서라고 해서 내놓은 거예요. 2개는 올 연말에 보고서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최종 보고서가 됩니까? 게다가 1,070개 중에서 단 3개의 샘플만을 3개의 통에서만 샘플을 채취했어요. 적어도 그 1,070개에서 무작위 추출로 인해서 몇 프로까지가 신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소 다르겠지만 적어도 5%에서 10% 정도의 샘플 채취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거는 교반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반이 뭐냐면 예. 그 통을 다 뒤섞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섞지 않으면 중금속은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 중금속들은 밑에 가라앉아 있는데 위에 물만 떠가지고 이것을 분석을 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IAEA에서 이걸 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샘플링 과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하려면 전 국제사회 관계자들이 보는 데서 같이 샘플링 채취를 해야 돼요. 교반도 해야 돼요. 그리고 지목되는 것이 어떤 것이 됐든 일본 도쿄 원전에서 지목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것에서 샘플링을 해야, 그래야 신뢰가 가는 건데 이런 전제가 다 사라졌어요. 네. 이런 전제가 없이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면은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네. 네. 일단 지금 그러니까 보고서 지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IAEA가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중간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지금 계속 뭐 최종 보고서에만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데
왜 6개 중간 보고서가 나올 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저는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과학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런 발언이 있더라고요. 김준범 트루이공대 그러니까 프랑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번 건에 대해서 지금 상황은 DNA 검사로 친자 확인해서 99.9%가 나왔는데도 못 믿겠다는 셈이다. 이처럼 지금 국내외 전문가들 6천여 분이 넘는 분들께서 지금 이 오염수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내에서 10명이 넘는 교수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오염수는 방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6천 명이 넘는 교수는 이걸 방류해도 그래도 안정성은 확보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지금 민주당이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라는 건지 지금 오염수 방류가요. 일본 후쿠시마 해안을 3km 이상만 나가면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 이렇게 IAEA가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 쉽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명확히 해서 정부 여당이 국민들을 더욱더 설득해 나간다면 더 좋은 기회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11개국이 참여를 했는데요.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분들 전문가들께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최종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만큼 공신력이 있는 결과 보고서라고 보고요. 저희는 물론 당연히 일본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께서 안전이 확보된다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저희 전 정부의 역할을 똑같이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도 많이 알겠습니다. 공감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제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것이 과학이 되려면 샘플링 과정부터 과학이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세계에 통해서 샘플을 채취해 놓고 이것을 믿으라고 하면은 이것이 과학이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샘플 채취 과정부터 투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 전 세계에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함께 샘플 채취 과정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채취하고 싶은 거 저통 교반합시다. 지금, 예.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요. 제가 잠시 여기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 지금 샘플에 대한 그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이 검증 과정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어떤 다른 음식이 됐던 뭐가 됐던 전수조사가 아니라 그 샘플을 채취하는 그 퍼센트와 이런 것들은 다 또 그 과학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문 제기는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좀 다시 드린다면 11개국 전문가들이 2년 동안 결국은 이제 그 과정을 같이 참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 동의를 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예. 5번 갔대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거기에 상주하면서 거기에서 샘플 채취 과정에서부터 분석 과정까지를 함께 한 게 아니고 IAEA에서 부를 때만 간 건데 그게 5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상주가 가능합니까? 2년 동안 상주하면서 그 일만 11 그것을 해야만 투명하게 입증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주요한 과정들이 다 그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해줬던 주요한 역할이 조언이에요. 조언. 11개국 IAEA에서 내놓은 전문가들의 보고서는 조언이다. 그렇습니다. 조언 수준에 불과한 것을 불과한 가지고 것이다. 이것을 마치 전문가들이 다 참석했으니 믿을 만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정말 믿게끔 하려면 국민들 80%가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불안해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불식시키려면은 IAEA 이해 관계자들뿐만이 아니라 네, 저희 차라리 있습니다. 차라리 그린피스 같은 이런 조직에게 맡겨서 니네가 그럼 한번 투명하게 해봐라. 그린피스는 신뢰할 만합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객관성이 담보가 되겠죠. 그런가요? IAEA와 함께 네. 그 과정들을 밟으면 저희 되잖아요.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본상의 허심탄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후쿠시마 방류수를 주 주제로 해서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유행열 전 청와대 행정관을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누다가 좀 끝났는데요. 제가 두 분께 하나씩 좀 질문을 드리면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IAEA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짚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신뢰하지 못하겠어라고 하면 사실은 더 이상 대화가 진전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면 됩니다만 전적으로 모든 과정에 대해서 2년 동안의 모든 그것이 다 조언이었고 그 과정 자체를 2년이라는 시간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가야 될 길이 멀게 좀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건 멀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멀어도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멀어도 그러면 그 과정을 차분하게 밟아 나가고 설득해야 되는 그럼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어느 기간 동안 어떤 위치에 가서 어떤 조사를 하면 신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IAEA 또 일본 도쿄전력뿐만이 아니라 각국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분들 또 나름대로 환경운동은 이 원자력이나 이런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생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태에 대한 본질이 문제지만 생태를 가지고 생태는 이제 결과론적인 것이고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원자력과 방위원소라든지 그런 부분의 과학적인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더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방사능이 미치는 영향과 또 이것을 걸러냈을 때 얼마만큼의 물질이 남는가 하는 등등의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아주 1차적인 문제입니다. 더 네. 중요한 거는 이것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예요. 그리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곧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학적으로야 지금 정해진 수치보다 낮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누적됐을 때 생태계에서 먹이사슬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삼중수소가 생물의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피폭을 일으켜내는지 아직도 정확한 보고서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생태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다 걸러냈으니 안전하다. 그러니 믿어라.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질문 드리기 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제 아무도 모른다라는 표현을 하셔서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있어야 된다고 하면 더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방류수를 말합니다만 그게 뭐 설탕처럼 이제 녹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화돼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저거를 저렇게 물로 처리를 하지 않고 놔뒀을 때 바람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나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그거에 진짜 무서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유일한 방법이 바다에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바다에 버린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런 식으로 해서 물과 공기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거는 똑같은데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제안한 방법 중에 이를테면 이것을 고형물로 만들자. 시멘트로 고형물로 만들어서 장기 보관하자.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그렇게 안전하다면 그러면 니네가 농업용수로 쓰던가 공업용수로 쓰든가 해야지 왜 인류가 사용하는 바다에다가 당신네들이 맘대로 버리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왜 우리 정부는 앞장서서 대변인 노릇을 합니까? 안전하면 이거 잘 됐습니다. 그렇게 안전한 거 일본에서 쓰세요. 네. 해야 맞는 건데 안전하니까 버리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자세란 말이죠. 네. 저는 주권 국가로서의 자존심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반론이 있으실까요? 네. 예. 뭐 안전하니까 버리세요. 이렇게 발언은 하지 않았고요. 안전하니까 일본이 버리는 겁니다. 일본 측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 저희가 뭐 버리지 마라, 버리라 할 수 있는 자체가 이 방류수에 있어서는 일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저희가 뭐 제 뒷마당에서 뭐 불 피운다고 뭐 저쪽에서 와가지고 불 꺼라 이렇게 어차피 제 땅인데 그런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 저 부분에서는 예. 조금 제가 좀 네, 말을 네, 보태고 싶은데요. 정부에서 단호한 입장을 그럼 보여줘야죠. 네, 네.
이거 뭐 안전하면은 자국 내에서 처리하세요. 왜 버리십니까? 하고 입장 표명을 해야죠.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왜 가서 그 수조에 있는 그 바닷물은 왜 먹습니까? 왜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또 총리는 금을 마셔도 됩니다. 나 마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거는 지금 용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일본을 향해서 계속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국민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듭니까? 네, 저희 정부의 입장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행위에 있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는 뭐 국회의원 분의 그리고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안전이 확보됐을 시에 저희가 수산물 수입이라든지 그거를 명확히 저희가 말씀드린 바 있고요. 아니 그렇게 일일이 그거를 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적하자면 그러면 김영주 부의장께서는 왜 일본에 가셨습니까? 왜 가시려고 하셨습니까? 저는 이 자체를 놓고 판단한다면 네. 이거는 뭐 끝도 없이 나오는 거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가짜뉴스 확산을 막아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드 당시에 성주 참외를 예를 들고 싶은데요. 성주 참외에 전자파가 있어서 참외 오염이 있어서 지금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농산물 피해를 엄청 많이 보셨어요.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염수 방사에 대해서 미국과 캐나다가 지금 아무런 움직임을 벌이지 않고 있어요. 오염수가 처리가 돼서 방류가 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맞닥뜨릴 것이 캐나다와 미국인데 그럼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바보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네, 봅니다. 미국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국민 한 분 한 분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국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30년에 걸쳐서 가짜뉴스라는 부분에 한 부분만 더 지적하고 싶다면 오염수 방류라는 그 자체가 한 번에 방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짜뉴스가 선동되고 있습니다. 30년에 걸쳐서 물에 희석해서 조금씩 방류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IAEA의 그런 판단 기준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보고서도 나올 예정이니까요. 그걸 한 번 더 믿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유행열 전 행정관께 질문 하나 드렸었기 때문에 네. 예, 관련 이제 이동석 전 행정관께도 역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아까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결국은 이제 아무리 과학적인 숫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권 국가로서 또 불안해하는 네. 뭐 아무리 해류가 돌아온다고 한들 또 이웃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과학적인 숫자를 내놓는 것으로 충분한지 또 정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권 입장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이것들을 헤쳐나가실 계획인가요? 이게 일단 오염수 방류 자체가 논란이 된 게 이게 일본 당시 그러니까 국빈 방한 당시에 그게 처음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일본 가실 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될 거다 이렇게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저는 정부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 좀 이거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준비된 상태에서 그거를 좀 언론에 이렇게 내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만큼 준비된 자체 내에서 국민을 호소하고 설득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본격화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당연히 불안해 하시겠죠. 하지만 이 오염수 방류라는 것을 놓고 국회가 지금 선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여야 모두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여당 의원들께서 그거를 뭐 오염수를 뭐 바닷물을 마신다든지 그런 네. 행보는 저는 국민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왜 여야 대표 혹은 여야 의원들이 나서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점 토론회를 왜 안 열었습니까? 저는 그것부터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전문가들 섭외해서 이 오염수 처리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이 절실히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행열 전 행정관께서 사실 방송 전에 이 후쿠시마 가지고도 1시간 모자란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그 쟁점들을 하나하나를 다 살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결국 이 사안을 좀 정치적 뭐 두 분 정치인을 모셨으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으로서도 출구 전략이랄까요? 그게 또 총선이 다가올수록 뭐 변해가는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아니, 것 이거 속에서 찾아야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예. 일본이 방류를 안 하는 게 유일한 출구 전략이에요. 예. 이게 뭐 무슨 출구 전략이 근데 이제 있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본도 뭐 이게 우리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방류를 해버리면 그걸 저희가 뭐 쫓아가서 문을 닫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국제사회의 눈치를 예. 일본이라고 왜 안 보겠습니까? 예. 또 한국의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예. 그러면서 방류 시기도 조율하려고 하고 눈치를 계속 봐요. 눈치를 보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자국 내의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수산물도 팔아먹어야 되고 공산품도 팔아먹어야 되고 국제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더 안전성이 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하면 안 된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왜 지금 나서서 일본 편을 저렇게 들고 있는지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일본 편을 들고 있다. 일본 편을 들고 네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오염수 방류가 유일한 대안이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돈이 제일 적게 드는 방법이 바다에 버리는 겁니다. 자, 바다에 이제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를 버리기 시작을 해요. 우리도 오케이, 좋아, 버려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후쿠시마처럼 원전 사고가 났다고 쳐봐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중국도 당장 바다로 버립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첫 번째 물꼬를 트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다로 모여든 이 오염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 바다는 우리의 것이가 아니고 우리 아들, 딸들의 것이고 우리 후손들의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야 그만큼 일본도 움직일 것이다라는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다른 방법을 찾도록 권고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들더라도 일본이 경제 대국 아닙니까? 세 번째 경제 대국이에요. 그 돈 많은 나라가 고형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로 하면은 뭐 한 1, 2주 정도 드는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왜 우리가 용납해 줘야 되죠?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좀 요구하는 셈이 되는데요. 뭐 정부로서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뭐 정부의 입장은 뭐 후쿠시마 수산물은 일단 뭐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무기한 수입 금지라는 대책을 내놨고 또 더불어서 방류 시작이 있은 후에 7개월 후에 우리 바다 어디에서든지 방사능 검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관계자에 있어서 뭐 방사능 위험이 이제 국내에 우리 대한민국에 노출이 된다면 당연히 7개월 후에 검사를 해서 7개월 후면은 그 총선 전국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부 여당이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7개월 후에도 당연히 그때도 민주당 관계자분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또다시 성주 참회 사태가 일어날지 그거는 제가 볼 땐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반대로 이쪽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괴담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또 성주 때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빗대서 나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자꾸 이제 성주 참회 얘기도 하고 또 그 광우병 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그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이 불안의 감정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비로소 정치가 가능한 겁니다. 국민들이 왜 불안해하겠어요? 예? 이 성주 참회 얘기가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했고 또 광우병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국민들이 나서서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는
그 단일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슨 되기까지의 말씀이실까요? 예. 정부에 대한 평가가 누적되고 깔려 있는 거예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단순하게 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점점 불신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 공작,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더 예. 하자면 공작께서 군사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의 믿음이라고, 백성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신뢰를 잃으면 다 잃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딱 이 상황에 맞는 거예요. 자꾸 왜 신뢰를 잃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네. 반론을 좀 듣고 제가 바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2021년에 국회에서 결의문을 채택을 해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된다는 결의문을 2021년 국회에서 채택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모든 당이 다 공의 동의해서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몇 년 지났습니까? 그때 몇 당시에는 년 어떤 몇 년 조사도 지났다고?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네? 네. 조사 결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니에요. 상태에서 그런 걸 한 이미- 거잖아요. 이미 네. 그때도 우려되는 바가 있었고 네. 그 우려되는 바가 불식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샘플링 과정부터도 잘못된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또 용인하고 세 개만 해도 돼.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 동안 IAEA라는 그 기구에서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전면적인 좀 그 불신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신한다고 하면 이제 아니, 토론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샘플 과정이 잘못됐다. 그럼요. 그것이 예. 납득할 만한 과정을 갖고 있어야만 과학적으로 납득해도 되는 거고 또 그러면, 사람들이 예.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건데 그걸 안 알겠습니다. 했잖아요. 안 하고 과학이라고 과학인이 믿으라. 이게 미신이에요. 제가 이게 한 괴담인 말씀 거예요. 드리겠습니다. 네. 반론해 주시죠. 그 광화문 사태 그리고 성주 참회 사태 이 같은 경우는 국민들께서 나가셨기보다도 민주당에서 선동을 해서 결국 이런 사태가 불거진 거 아닌가 이런 지금 계속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요. 그 선동이란 단어 자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선동을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는 따라오게 돼 있고 그 자체를 놓고 본다면 일본 오염수 사태도 이거는 이런 사태로 번질 수밖에 없는 자체가 민주당의 선동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우리 광우병 사태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햄버거를 먹으면 길바닥에서 돌고 돈다고 머리가 상처가 나서 마약에 걸린 사람들처럼 이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본 회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으시는데 우리 어민들 지금 20% 이상 피해를 받고 있다고 네. 합니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계시고요. 이런 선동은 즉각 멈추셔야 국민들께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반드시 평가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동석 1분 있습니다. 예. 이동석 전 행정관께서 매우 위험한 관점을 갖고 있어요. 국민들이 누군가가 선동하면 선동에 부안해동하고 따라다니는 이 정도의 바보 멍청이로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80%의 네. 국민이 민주당이 선전선동해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본질은 일본이 방류를 한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보태서 얘기를 하자면 체르노빌 사건이 예. 터졌을 때 마무리 지을 시간이 돼서요. 광고 듣고 와서 네,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에 기름값 아껴주는 트럭 버스 타이어 AH51 들어봤는가? 마일리지 보증까지 된다던데. 난 이미 TBX 앱에서 받는 걸. 후륜 전용 신상 타이어 DH51도 나왔더라고. 대한민국 대표 타이어 한국 타이어 TBX 앱에서 다양한 타이어 정보와 멤버십 혜택까지 만나보세요. 한국 타이어 TBX. 요즘 다들 음식물 처리기 쓰던데 뭐 쓰지? 당연히 편한 거 써야죠. 냄새 소음 걱정 없는 건 기본. 바로바로 깔끔하게. 파이널 키친은 미생물이 알아서. 음식물 쓰레기 걱정은 잊고 살아요. 음식물 처리기를 넘어 주방을 완성하는 자이가 만든 음식물 처리기 파이널 키친. 놀라움이 더 계속된다. 지프 서든 페스티벌 7월 31일까지 연장. 랭글러와 그랜드 체로키 드림별 100대 한정 최대 18% 낮아진 가격으로 지프를 원한다면 지금이 최고의 기회.
지금 바로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네. 자, 시간이 어느새 다 갔습니다. 역시 시간이 다 허락되지가 않았고요. 짧게 한 20초 정도씩 인사 말씀, 마무리 말씀. 예. 아, 벌써 끝났네요. 네. 2부를 다음 주에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참 너무 짧은 시간이라 전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다음번에 더 좀 네.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행정관님. 네, 뭐 무더운 날씨 속에 많은 분들께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국회에도 참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이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좀 더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도 그것에 연결고리가 돼서 더욱더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그리고 더욱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것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저도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과 또 한번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고맙습니다.